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단순한 지방도시의 시골 같은 곳이 아니라 더 시골 마을 같은 형태의 촌락이었습니다. 사회인이 돼서 도회지로 나가서도 몇 년 전까지는 오봉이나 연말연시 때 귀성했습니다. 하지만 요 몇 년 전에 귀성하지 않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도회지에 나가 3년째 오봉. 저는 매년처럼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촌락 출신입니다. 그것도 내륙지방을 지나는 것도 아니어서 강도 없고 그저 거리까지 먼 곳에 위치한 산기슭의 촌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서지 같은 곳과는 달리 찌는 듯 무더운 일본의 여름입니다. 본가까지 운전해서 도착해 에어컨이 켜진 선선한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본가는 의외로 심심한 겁니다. 가족들도 오봉 연휴라서 집에 있었습니다만 이제 와서 가족들과 할 일 같은 것도 없습니다. 엄마, 여긴 마을 활동도 안 하는 거야? 매년 하는 제 질문에 엄마는 어이없다는 듯 여름엔 항상 땡땡땡밖에 안 하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말할 수 없습니다만 땡땡땡이란 전통 예능 중의 하나로 칼이나 패도를 들고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형태의 연무를 하는 겁니다. 초중학교 때는 저도 참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은 오봉에 그 전통 예능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틀간 밤과 낮에 신사에 모여 어른들도 아이들도 연무를 하거나 했습니다만 그것을 보기 위해 또는 거기에 포장마차를 세울 목적으로 다소 다른 곳의 사람들도 모입니다. 오랜만에 보러 갈까 해서 일단 지갑과 담배만 챙겨서 신사까지 걸어갔습니다. 오봉에 더해 축제 첫날 밤이라 캔맥주를 한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볼 수 있어 시골치고는 조금 북적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이 하는 연무라도 볼까 해서 경내 조금 안쪽으로 걸음을 옮겨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 마을은 시골치고는 드물게 저출산의 파도는 받지 않아서 아이들이 비교적 많습니다. 그립네. 나도 했었는데. 맞아. 중학생은 애 취급받아서 입는 옷 모습도 다르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담배 생각이 나서 경내에서 나와 옆에 좁은 길로 가서 한 대 피웠습니다. 그러자 말을 거느린 그 전통 예능 관계자들이 좁은 길을 지나 신사 본당 앞에 있는 배례를 위한 배전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소복을 입고 줄을 서서 걸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이 축제에는 중년 정도 된 그 전통 예능 관계자인 남자들은 소복을 입고 뭔가를 하는 의식이 있는 겁니다.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도 이 의식에 참가했던 일이 있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배전 안으로는 또 작은 본당 같은 신사가 있고 저도 연무를 하기 전에 가짜 칼을 정화하는 그런 의식에 들어갔던 일은 있습니다. 다만 소복의 행렬이 본당까지 왔던 일은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걸 보면 궁금해지죠. 담배불을 끄고 그 줄이 배전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안을 들여다보려고 갔습니다. 그들은 본당 쪽에 모여 있었고 뭔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뭘 하는 거지? 생각하며 담배에 다시 불을 붙이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눈을 들어보니 소복을 입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큰 망치 같은 것으로 말의 머리를 내리쳤던 겁니다. 게다가 한 번에 박살내는 게 실패했는지 말은 하고 연약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다시 망치가 날아갔고 말은 숨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숨에 긴장이 되어 땀을 흘리며 서둘러 담뱃불을 껐습니다. 주변은 묘하게 조용했는데 연무를 보러 온 사람들은 조금 멀리서 북적대고 있어
말의 울음소리 같은 건 들리지 않겠지요. 관계자들 말고는 저만 보고 있을지도 모를 이 상황에 심장이 빠르게 박동하고 있습니다. 이 자식들 말을 죽였어. 이거 무슨 법 위반 아니야? 머리는 애써 냉정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곳을 떠나려고 했지만 제 다리는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복의 남자가 뭔가를 지시하자 몇 명인가가 죽도록 사용할 것만 같은 칼을 가져와 말의 배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거? 가짜 칼 아니었어?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뱃속의 내장들이 보이기 시작하자 한 명이 그것을 와구와구 먹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먹기 싫은 얼굴을 하고 먹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며 계속 봤습니다만 이 불쾌한 더위로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는데도 제 팔에는 닭살이 돋고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계속 보고 있었더니 그들은 연무를 추기 시작했습니다. 말의 내장을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이 둘이 한조가 되어 추는 연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장을 먹은 사람은 아무것도 들지 않고 맨손으로 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위화감을 느끼고 있자 그것은 시작됐습니다. 연무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무기도 가짜 칼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순수한 살인이었습니다. 정해진 형식대로 말을 먹은 사람을 베어 쓰러뜨린 겁니다. 저는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안 돼! 긴장을 늦추지 마! 담배다 담배! 담배 피우면서 좀 진정하자!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서둘러 빨았습니다. 그러나 긴장과 초조함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엄청난 기세로 기침이 나와버린 겁니다. 망했다 생각하고 본당 쪽을 울타리 사이로 몰래 들여다보자 소복을 입은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정색하면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부터는 이제는 필사적인 생각으로 몸을 억지로 움직여 뛰어서 도망쳤습니다. 담배는 그냥 바닥에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중년 남성들보다는 근력과 체력이 있었는지 전혀 따라잡힐 기회도 없이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쫓기고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이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가 그 의식에 참가했던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소복을 입고 줄 안에 서 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목욕하러 들어가고 나서 저녁도 먹을 수 있을 리가 없어 바로 잤습니다. 솔직히 잘 수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다음날 저는 지금은 아버지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깨어있는 엄마에게만 이제 가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차에 타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오복 연휴 마지막 날 제가 본가에 회사 휴대전화를 놔두고 온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에게 연락한 후 정말 싫었지만 가지러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도착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서둘러 돌아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잡담을 해왔습니다. 땡땡씨가 실종됐대. 그래요? 뭐라도 좋으니까 빨리만 돌아가게 해달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흘려들었습니다.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신 데다가 집사람도 없어서 바로 알 수가 없었단다. 조금, 아니, 엄청나게 감이 왔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런 시골에서의 실종이라니 큰 뉴스 아닌가. 게다가 이런 시기에. 제 안에서는 이미 확신이 섰습니다. 그 땡땡씨가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분명 그 소복을 입고 말에 내장을 먹은 후 죽임을 당한 중년 남성이겠죠. 엄마가 계속했습니다. 이 주변에서 결혼해서 아이가 없는 것도 드문 일이니
그게 싫어서 도망간 건가? 그렇습니다. 이 마을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가 없었던 것일까요? 실종?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신사 안에 계속 있을 겁니다. 원래 목적은 뭐였을까요? 중년이 되어서도 아이가 없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걸까요? 아이가 있으면 죽임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마을에 아이가 많은 걸까요? 이 촌락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전통 예능을 존속시키기 위해서일까요? 대체 어디까지가 제 망상이고 추측인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봤던 광경은 틀림없는 사실이었고 그 살해당한 사람이 원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게 되어 고향으로 귀성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저도 결혼할 상대 같은 건 당분간 찾을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